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영어발전소의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혹시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 아십니까? 아시죠? 네, 잠시만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아날로그는 이렇게 원의 개념이잖아요. 원의 개념. 우리 원주율,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사실은 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 원주율 3.14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죠. 디지털은 어떨까요? 디지털은 모든 사물을 우리가 0, 1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의 머리가 예를 들어 3, 4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개념은 이 3, 4를 예를 들어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든 4든 3, 4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0으로만 인식을 하죠. 또 몸은 7이에요. 7을 1로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죠. 또 오른팔은 8입니다. 그러면은 8도 1로 느끼고 얘는 예를 들어 0이에요. 그럼 또 0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5입니다. 5는 0. 만약에 얘가 6이면 1.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압축을 하는 개념이 디지털 개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 예를 들어 3의 모습, 4의 모습, 5의 모습, 6의 모습, 7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걸 다 깎아서 선명하게 0과 1로 표현하니까 되게 날카롭고 예리하죠. 네, 선명한 느낌. 그리고 복사하기도 쉽겠죠. 왜냐면 막 깊은 모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 다시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3 다시 또 다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다 깎아서 영어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카피, 즉 복제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빠르죠. 신속한 장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아날로그는 어떻습니까? 선명하지도 못하고 우리 복제하기도 좀 힘들고 신속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원적 개념이어서 그렇죠. 원적 개념이어서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원으로 느낍니다. 누구의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원으로 느끼고 이렇게 몸도 다 원으로 느끼니까 디지털보다 훨씬 더 깊이를 표현할 수 있죠. 3.14 막 얼마 이렇게 이런 깊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은 결국 우리 아날로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안에는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문, 마지막 지문이에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고르시오. 이렇게. 주장, 요지 이런 유형은 사실은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어떤 코드, 즉 영어인들이 이 패턴은 주제문 패턴이야 라는 어떤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면 답은 찾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내용 가보면 people, 사람들은 distracted. 우리 여러분 저 트랙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랙 TRAH 트라가 여러분 우리 드로우예요. 드로우. 끌다죠. 끌다. 끄는 거. 그래서 요 월에서 왔는데 이게 더 발전을 해서 나온 단어가 우리 트랙트가 있죠. 얘도 이제 끌다가 됩니다. 어차피 끌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왜 뭐를 끄냐 하니까 뭐 사람을 글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중세 봉건 사회 때 이제 영주가 왕한테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영주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소장농, 속해 있는 소장농이 이제 영주랑 같이 영주한테 땅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이 땅을 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가 그쪽으로 소장농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제 일을 시켜서 내가 너 땅을 빌려줄 테니 네가 내 대신 세금 내라, 먼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끌고 와서 땅을 개간을 시켜요.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또 트랙, 달리기 할 때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길. 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좀 넓은 범위의 어떤 황무지의 느낌이에요. 황무지 느낌. 사람이든 소든 어떤 노동력이 들어와서 그걸 막 개간하고, 끌려와서 뭔가 이렇게 돌을 막 끌고 가서 개간하고, 약간 이런 뉘앙스의 단어고, 그래서 얘는 우리 소화 기간할 때 그 소화개 있죠? 식도, 이렇게 그런 어떤 개,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고, 얘는 정말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이런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디스의 단어는 뭡니까? 멀다, 멀리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트랙, 자, 내가 이끌려가는 어떤 그런 곳에서 멀리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정도를 잘 지켜서 가야 되는데 디스됐어. 그래서 나의 집중을, 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트랙트가 있고 디스트랙트, 뭐 함께, 컨트랙트 있지 않습니까? 컨트랙트, 함께 끌고 가다 해서 우리 뭐 계약하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트랙티드, 영어는 첫 문장이 중요한데 첫 문장 단어에 우리 인간은 디스트랙티드, 주의 산만하다 이렇게 왔어요. 복잡하죠. 네. 아날로그 개념을 갖고 있는 자연의 제일 고차원 존재 인간, 되게 산만합니다. 왜요? 두뇌가 복잡해요. 계속 지문 여러분 느끼십시오. 지난번 지문. 네, 뇌는 처음, 중간, 마지막이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형성해가죠. 네,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산만한가 했더니, 예, 그래서 말하는 게 인간은 산만하다. 이유를 보여줍니다. because. 산만한 이유는 정보. 여러분, 지난번 지문 기억하세요? 자, 요거 꼭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자,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가 먼저 형성이 돼요. 이게 먼저 발달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파충류의 뇌. 파충류는 뭐만 오로지 생각합니까? 사냐 죽냐만 생각해요. 동물의 어떤 본능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나의 본능이, 살려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 자, 그 다음 발달하는 뇌가 뭐라고 했죠? 그 다음 발달하는 뇌가 이제 엄마의 모양, 아기를 가진 이렇게 엄마의 모양의 뇌가 이렇게 발달합니다. 아기 가진 엄마의 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모성애. 다른 말로 하면 감정.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이 발달합니다.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부분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 정말 복잡하죠. 이 꼬불꼬불. 이게 이제 뭡니까? 이성의 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막 있는 게 이성의 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다. 파충류의 뇌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감각이 중간 부분이 되고, 이상이 마지막 부분이 돼서 이게 다 만나서 뭐를 만든다고요?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거다. 이때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메시지죠, 여러분. 메시지.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인 인생에 메시지가 있고 주제가 있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정보들이. 근데 정보들이 웨어레어 어디에든 있고, 또 거기서 렐러번트, 우리 되게 적절한 메시지의 선택도 내가 그 정보를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뇌 용량이 예를 들어 100리터인데
1000리터를 다 어떻게 담습니까? 그럼 내가 터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렐러번트, 적절한 메시지만 셀렉션,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관련 있고 나의 주제랑 맞는 것만 취해야겠죠. 나의 주제에서 벗어난 거, 나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거를 취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는 엄청 많은데 적절한 메시지, 적절한 메시지의 어떤 선택, 그것도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왜? 원체 정보가 많죠. 그렇죠? 내 주변 이하로 이 지구상이 지금 포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들어오는 정보도, 정보 선택도 셀렉션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질어질 복잡복잡합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뇌지문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뇌는 어떤 니드, 어떤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죠? 그것을 크리에이티드 오더, 정리하겠다. 순서를 형성해야겠다. 처음, 중간, 마지막.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도출해야겠죠. 그에게 이야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원체 많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에,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주제랑 어울리는 정보의 셀렉션도 디피컬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산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분 if 볼게요. 양보네요. 우리 이 정보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전달이 됐어요. 정보가 잘 들어왔습니다. 정보는 우리 이제 이 감각,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시각, 청각, 뭐 촉각, 미각 이런 식으로 후각 이게 감각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잘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다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보가 단순히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감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인지돼서 이해되고 그리고 internalize,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고 내 거가 되겠죠. 그리고 판덜드, 심사숙고되고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여기 정보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그걸 막 이해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분별하고 해결책을 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는 단지 어떻습니까? 이제 잊혀지고 또 니그레티드, 무시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정보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머리를 산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유랍니다. 이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칸슬 누굽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 영사라고 혹시 아세요? 영사? 우리 이제 행정 쪽에서 제일 높은 어떤 집행관? 이제 그런 직업을 우리가 칸슬이라고 하는데 옛날 시절에 누구 있습니까? 정치인이에요. 또 키케로네요. 키케로.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 자, 라틴어 같겠죠? 옛날 말이니까. 우리 레페티타 이유완트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라틴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발음이 레페티타 이유완트, 여기 레페티타 이유완트 이런 표현을 키케로라는 그 집정관이 했네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자, repetition help, 반복이 도움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반복이 도움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전에 했던 지문 제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왜요? 저도 이제 이 키케로라는 사람의 어떤 표방하는 이 메시지가 좋아서 네. 왜냐면 아까 이 작가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요. 왜요? 어디에든 있고 그렇다고 또 그게 여러분과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적절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셀렉션 하기가 되게 지금 디피컬트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이 키케로랑 저랑 맞네요. 그래서 리피테이션이 도움이 된다. 반복이 도움이 된다. 즉 우리 뇌가 복잡한데 그 뇌는 방 정리하듯이 자기 뇌도 잘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생명. 내가 사냐 죽냐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어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리에 도움이 되는 건, 얘 말에 의하면 막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는, 헬프 되는 거는 바로 반복이다.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엔드 가봅시다. 결국 반복이 도움이다. 반복의 목적. 그럼 반복의 목적은 뭐냐? 분명함이 됩니다. 반복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슈어링 해준대요. 인슈어링. 보장해 주는 거죠. 보장. 뭐를 보장해 주냐 하니까 어때? 립세션? 수용이네요. 받아들이는 거. 뭐를 받아들이냐 하니까 그 메시지, 어떤 누군가 타인의 어떤 이야기, 타인의 주제, 혹은 나의 주제, 나의 이야기,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수용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 나머지는 쓰레기 같은, 예를 들면 나랑 관련이 없어요. 일명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무시해야겠죠. 나를 되게 안 좋게 했던 것들을 뭐하러 기억하고 갖고 있겠습니까? 무시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의 이야기, 메시지, 그런 것들에 수용할 때 확실히 해주는 게 바로 리피티션, 반복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제 쐐기를 박는 글이 오네요. 가짜 주어죠? 가짜 주어. 원래 이 자리에 그냥 명사 와야 됩니다. 명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repeat. 얘는 동사잖아요. 그쵸? 1번 자리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이 repeat라는 동사가 나 1번 자리에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입은 옷이 이 to입니다. 어른들, 영어인들의 고대인들은 ing라는 옷을 입었고, 그 ing 표현이 식상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치사 to에다가 동사를 입히는 신조를 하나 개발한 게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리피트가 이제 명사가 된 거죠. 반복하다에서 반복하는 것이라는 명사 됐어요. 그런데 얘가 to를 벗으면 원래 동사 2번이잖아요. 동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o를 입고 위장을 한 겁니다. 명사인 척. 하지만 그 가면을 벗으면 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성질, 일반 동사 뒤로는 4번 목적어가 오죠. 그래서 뭐를 반복하냐?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디프런트한 채널. 여기 이제 의미상 부사가 되겠네요. 6번이 되겠네요. 원래 to부터 여기 채널까지가 또 even if도 붙어 있네요. even if 다 엑서사이즈까지. 원래 여기 to부터 마침표까지가 더 원래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너무 기니까. 영어는 주어가 중요한데 주어가 길면은 좀 비효율적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는 주어 긴 거 싫다. 빨리 언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자라고 해서 가짜 주어로 주어 자리를 대신하고 나머지 진짜 주어는 다 뒤로 민 구조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래 어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영어인들이 쓰는 주제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안 읽죠. 사실 여기 부분, 입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문장이 답이 됩니다. 이 작가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뭐 하라고요? 반복만이 베스트, 최선이다. 반복이야말로 베스트야. 답 나와야겠죠? 반복만이 베스트야. 네, 이런 거는 뭐 사실은 10초짜리, 뭐 10초도 아닙니다.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답이 2번. 내용 가볼게요. 그래서, 뭐를 그럼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냐. 디프런트한 채널, 여러 가지 경로, 다른 경로로 반복해요. 하나의 경로로 자꾸 반복하면 또 듣는 사람이 너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방법, 다른 경로로 눈으로도 반복시키고 귀로도 반복시키고 말로도 반복시키고 냄새로도 반복시키고 맛으로도 반복시키고 그쵸? 그래서 비록 뭐뭐지만 even if 양보 나오네요. 그것이 리던던트한 엑서사이즈. 리던던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조금 슬픈 얘기지만 불필요하다고 직장이 느껴서 정리해고당하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의 단어가 리던던트예요. 즉 불필요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의미가 불필요한. 즉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맨날 1번 명사, 2번 동사 맨날 6번, 0번부터 6번까지 맨날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 귀에 딱지 앉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게 어머 너무 리던던트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김현쌤은 맨날 그 0번부터 6번까지 아우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 여러분 딱지 않게 해서 여러분 뇌를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잘 정리시켜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0번부터 6번 이 번호가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었으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가 크게 보인다 저는 믿어요. 아셨죠?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림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떤 미로예요, 미로.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 보고 이렇게 오늘은 여기 보고 내일은 여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출구가 어디든지 헷갈리죠. 크게 위에서 마치 하늘에서 그걸 보는 양 크게 0번부터 6번 크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눈을 키워드리려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리던던트 되게 불필요한 행위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채널로 제가 막 숫자도 쓰고 사람도 그리고 제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0번 이렇게 뭐 1번 이렇게 막 이렇게 5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6번이 있습니다. 집이 이게 집 저는 막 집 모양으로도 그려요. 이거 집을 이 지붕이고 앞마당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 막 이렇게 막 요리사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채널 왜? 그래야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뇌의 짓을 잡는데 헬프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다양한 그렇게 정보의 채널로 한다면 somehow 어쨌든 그것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개런티 보장을 주는 겁니다. 뭘 보장을 줘? 했더니 우리 정보가 잘 정말 진짜로 리얼리 도달을 한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실은 영어 지문이 다 거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지문을 어디까지 이제 많이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냐의 싸움인 거죠. 노출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정말로 반복하다 보면 리얼리 여러분의 그 어디언스 즉 이 말하는 사람 혹은 작가에게는 청중 듣는 사람 독자겠죠. 그들에게 정말 리얼리 도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 do not hesitate, 주저하지 말아라. 얘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그래서 끝납니다. 끝나서 얘가 동사가 이미 와서 또 동사가 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사한테 to를 붙여서 갖다 붙였어요. 자동사니까 문장 끝났습니다. 6번이에요. 요거를 부사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사는 주인절, 얘가 주인절의 몸인데 주인절과 관계 있는 거를 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모두 다 목적, 맨날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하기 위해서 주저 말하라? 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가 주로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항상 부사라고 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주인절과 관계가 있으면 그게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결과로 쓰이고 있는 거네요. 결과.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결과 반복해라. 주저하지 말고 반복을 해라. 뭐를? 너의 컨텐트. 이게 뭡니까? 내용, 당신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죠. 그래야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겠죠.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그렇죠? 뭐 이메일이든 혹은 어떤 내부 망이든 아니면 만나서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채널로 자꾸 반복해라. 메시지를. 자,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some point 어느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메시지가 리치 도달할 거래요. 누구의? 여러분의 사람한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즉 여러분과 관련 있는 렐러번트한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마음에 도달할 거래요. 그래서 스티커 달라붙는 거잖아요. 스틱 막대기 뾰족한 거 찌르는 느낌인데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달라붙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향을,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주장, 요지, 지문이어서 쉬운 유형입니다. 모두들 맞췄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지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간 뇌에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바로 repetition, help. 이왕이면 라틴어로 한번 해볼까요? repetita iuant.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계속 반복으로 여러분을 괴롭힐게요. 다음 지문에서 또 만나봅시다. 다음 지문은 우리 오늘 인간 위주로 공부를 해서 다음 지문은 이제 기계 위주로의 지문으로 이제 만나볼 거예요. 그러면 늦은 밤 잘 자요. 안녕.